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 대표입니다. 혹시 대출이나 연체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신가요? 의외로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쭉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십시오. 우선 현재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순서부터 심각한 상황까지 단계별로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채무를 변제해주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과 법원에서 진행하는 회생과 파산 등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선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이거나 연체를 하진 않았지만 연체가 예상되거나 좀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은 분들은 신속채무조정이라는 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거고요.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채무에 대한 부분들을 유예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줌으로써 단기적인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저것 카드값이나 대출 등으로 인해서 어렵게 지금 연체는 아니지만 버텨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출 이자율도 뭐 엄청나게 높고 여기서 높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으셨을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속 채무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환 기간에 대한 유예를 좀 받고 원리금을 좀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는 숨통을 좀 트여주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원래 작년에 종료 예정이었던 이 신속 채무 조정 특례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말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기존 신속 채무 조정은 채무 기간을 좀 늘려주고 몇 개월을 좀 유예해주는 거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얘는 이자율까지 조정을 해줍니다.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조정을 해주는데요. 가령 내가 받고 있는 대출의 이자율이 법정 최고 금리에 준하는 거의 20%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0에서 14% 정도까지 대출 이자율이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시는 총 금액 자체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것만 해도 적지 않은 변화이고 여기다가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총 채무에 대한 3.25%에 대한 이자율만 내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총 채무액이 4천만 원이에요. 내야 될 돈이 엄청 산더미처럼 많이 늘어났는데 이걸 신청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까지는 한 10만 8천 원 정도까지만 내면서 어느 정도 숨통을 좀 트여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어느 정도 마련을 해서 다시 좀 재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는 단기적인 연체를 했지만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당장 조금 몇 달 정도의 숨통만 트여주면 되는 분들이 적합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까지도 혜택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신속 채무 조정 특례 같은 경우에는 연체 기간이 1일 이상 30일 이하인 자, 연체는 되지 않았는데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사람 혹은 하위 20% 이하면서 연봉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실업자나 폐업자, 휴업자 등이 포함이 될 거고요.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대한 확정을 받으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연체가 5일 이상 된 거가 3회 이상 있으신 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은 프리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전 채무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본 채무 조정의 바로 전 단계인데요. 연체 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이면서 재산 평가액이 신용 채무액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청 직전 6개월의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 중에 30%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전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우리 이제 연체 전화 같은 거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추심이라고 하는 게 다음 날부터 즉각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단기 연체 정보의 제공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 회복에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속 채무 조정과 동일하게 10년이라고 하는 최장 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하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요.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약정 이자율을 30%에서 최대 70% 범위 내에서 줄여줍니다. 그리고 대학생이나 장애인, 군 복무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약정 이자율을 인하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체가 90일 이상 된 채무 조정인데요. 개인 워크아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연체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채무 금액도 많이 좀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거는 이전의 두 가지 제도와 달리 원금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물론 신청인의 채무 규모나 소득, 채권의 상각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제도는 신청함과 동시에 다음 날부터 추심에 대한, 그러니까 독촉 전화 같은 거가 바로 즉시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적인 여유를 좀 가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심각해진 단계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실 건데요. 먼저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3년, 최장 5년 정도까지 소득에서 일정한 생계비, 이제 보통 최저생계비라고 하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남은 채무를 모두 탕감해주는, 면책해주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꾸준하게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진행이 가능하고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곧 그렇게 될 분들이 신청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회생 절차를 잘 마무리해주게 되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이 온전한 채무에 대한 부분들을 다 면책받고 탕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볼 수 있다는 특장점이 좀 있고요. 다만 단점으로는 아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이런 채무 조정 제도와 달리 이런 개인 회생이라든지 파산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이 거의 힘들어요. 그리고 신용 점수가 회복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려야 신용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당연히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뭔가 그 안에 집을 장만한다던가 이사를 간다던가 내 명의로는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제한 사항이 좀 있겠죠. 그리고 아까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정한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과도한 부채까지 떠안는 경우에는 개인 파산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정리를 해서 우선 채권자들한테 먼저 변제를 하고 나서요. 남은 채무액에 대한 부분들을 탕감받는 이러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신청 자격은 당연히 개인 회생도 못할 정도의 심각한 재정 상태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된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겠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채무를 변제하거나 조정받는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채무조정이라는 제도와 법원에서 제공하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좀 드렸었고요.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유리한 것들이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무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3년에서 5년 정도 갚아나가게 되면 다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이런 개인 신용도가 좀 중요한 직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좀 무리가 가거나 좀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자기 상황에 따져보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신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도 당연히 불가하다는 부분들이 좀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조정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오히려 좀 상승할 수 있고 뭐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연체나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채무라고 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이 더 유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든 상황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힘내시고 이게 다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극복하셔서 다시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